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 CES 쇼가 오늘로 공식적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유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올해 CES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LG전자의 롤러블 폰과 또 삼성전자의 AI 솔루션 탑재 로봇 청소기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또 TV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미니 LED TV, 또 소리 내고 휘어지는 밴더블 OLED, 또 투명 OLED 등 화려하고 신기한 제품과 기술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온라인 개최로 인해서 흥행 효과가 예년 같지 않았던 점은 좀 아쉬웠는데요. 다가올 미래, 우리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던 CES 2022를 지금부터 결산해 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CES 2021 이제 오늘 막을 내리게 되는데 김종호 기자, CES에서 좀 이색적인 기술들이 많이 소개됐죠? 네, 아무래도 올해 CES가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면서 온라인 개최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전시 키워드도 똑같이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좀 올해 좀 새로워졌습니다. 네. 좀 살펴보면 헬스케어라든지 원격 교육, 게임과 같은 분야에서 5G나 인공지능, 로봇 등 이런 기술들과 융합을 통해 활용한 아이디어가 쏟아진 건데요. 네. 일단 우리 인류가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좀 제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과 LG는 정수기, 냉장고, 무선 청소기, 뭐 이런 일반적인 가전에서 위생과 살균 기능을 강조한 것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또 스위스 스타트업인 클린모션은 자동으로 문 손잡이를 소독하는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 기업인 엠모니터는 한 20분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99% 감지하는 진단 키트를 공개해서 또 화제를 받기도 했고요. 또 코로나로 최근 게임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었거든요. 네. 집에서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인텔과 AMD는 각각 게임용 모바일 프로세서 신제품을 공개해서 또 게이머들의 가슴을 또 뛰게 만들었습니다. 또 국내 기업인 더투H는 VR과 AI 게임을 하면서 이제 바람과 열, 후각, 또 뭐 움직임까지 느낄 수 있는 이런 몰입형 게임기를 선보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상 게임 속에서 존재하듯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 게임 산업에서 좀 활용 가치가 좀 높아 보입니다. 이 밖에도 글로벌 자동차 업체인 GM은 이제 배송용 전기 트럭을 공개하면서 이제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니까요. 그 기대감을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년처럼 오프라인으로 이제 CES가 진행이 됐다면 아마 굉장한 실시간 반응들이 쏟아졌을 텐데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런 반응을 실시간으로 알기 어려워서 좀 즐기는 일반인이나 또 기업 입장에서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LG 롤러블 폰에 대한 어떤 찬사가 있었다는 얘기 좀 소개했었고, 특히나 이제 AI나 가전 분야에서 우리 삼성, LG 등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이제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는 거는 어제 오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뭐 예년이었으면 아마 삼성이나 LG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발 디디기도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좀 아쉽게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LG가 정말 좋은 신제품들을 쏟아내면서 뭐 국내외 언론들로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삼성의 경우부터 보면 이제 반려동물의 대변까지도 인지하고 피해가면서 청소하는 똑똑한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를 선보였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로봇 청소기가 사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전설이나 이제 양말 같은 것들을 다 건드리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거든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제 애완견의 대변을 로봇 청소기가 밟고 지나가면서 집안을 이제 완전히 더럽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맞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진화한 AI 그리고 자동 주행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업그레이드했군요. 화면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 다 피해가면서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뭐 또 삼성은 돌봄 로봇이나 서빙 로봇 등 이제 로봇 기술을 좀 종합적인 솔루션으로 좀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LG의 경우에는 지난 화요일에 제가 이제 좀 집중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롤러블 폰으로 업계에 엄청 큰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건 이제 LG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국산 LG 디스플레이 패널이 아니라 이제 중국 BOE 패널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제 좀 중국산 폰이다라는 약간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게 좀 이슈가 된 부분이고요. 또 LG는 AI 기술을 활용한 가상 인간 그리고 병원 등에서 이제 코로나 방역 같은 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살균 로봇을 선보이기도 해서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삼성과 LG가 TV,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마이크로 LED TV 그리고 투명 올레드 패널 같은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선보이면서 정면 승부를 펼친 점도 또 주목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네. 또 특히나 이제 올해 그 CES에서 국내 참여한 기업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하던데 특히 또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상 받은 것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 기자. 네, 꽤 의미 있는 결과를 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 20곳이 네.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혁신상이라는 걸 받았는데 혁신상 같은 경우에는 그 CS를 주관한 곳이 있었어요. 이게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라는 곳인데 세계를 이제 주도해가는 그 기술력이나 혁신 제품에 상을 이렇게 주는 걸로 CS 측에서는 최고 이제 영예 수상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거론이 되는 그런 상이었는데 전체 29개사에서 거의 70%니까 20개사가 이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들 중소기업의 업력이 그렇게 뭐 길지가 않더라고요. 네. 한 7년 내에 그런 기업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들도 이제 혁신성만큼은 제대로 가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이런 걸 좀 인지할 수 있는 대목이 있었고요. 특히 20개 중에서 18개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소벤처기업의 그 정책적인 지원을 발판 삼아서 혁신상을 또 수상한 그런 부분에 눈에 띄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창업 정책에서도 정부 쪽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니까 기업들이 탄탄대로를 이제 걸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제공했다라는 데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곳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정책에서 여러 가지 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정책이 팁스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한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M2S인데 가상현실 VR 그 안과 검사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인데요. 네. 이걸로 이제 최고 혁신상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최고 혁신상이 국내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와 M2S만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성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루플도 있습니다. 루플은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이 이제 창업한 기업인데 바로 저거죠. 저게 뭐냐면 인공지능 조명인 올리예요. 올리는 낮에는 집중력을 높이는 빛을 주는 거고요. 밤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빛을 주는데 이걸 다 보니까 우리 이제 보도국 식구들이 좀 협찬을 받았으면 좋겠다. 너무 필요한 제품이 아니라 좀 듣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듣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루플이요. 네, 그리고 이제 소프트 PB도 혁신상을 이제 수상했어요. 세계 최초로 공 모양으로 3차원 이 굉장히 작은 초소형 태양 전지를 개발을 한 거예요. 네. 이곳이 이제 창업 3년 만에 이걸 이제 생산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망 창업 기업 반열에 올랐다, 쾌거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소프트 PB 대표가 기분 좋은지 인터뷰했더라고요. 그래서 중기부 지원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뭐 혁신상 수상에까지 미랄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도 정책의 수혜를 받아서 이런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 김종호 기자도 지금 말씀을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각국의 기술력을 현장에서 바라볼 수 없으니까 비교할 수 없었다 이런 좀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또 반면에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뉴노멀 시대 아니겠습니까? 좀 미래 기술 방향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또 좋은 또 평가도 나왔었습니다. 성종 기자, 올해 CES의 성과라든지 앞으로의 과제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번 CES가 사상 처음으로 이런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저조차도 네. 이게 되겠나 싶었거든요, 사실. 될까 싶었는데 했고 일단은 이제 종료를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일단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그 자체가 하나의 이번 그 CES의 성과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더 다양한 또 새로운 시도들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자신감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역시 아쉬움을 감출 수는 없는데 과거만큼 그 이슈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은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CES 주간에는 매일같이 신문 지면 그리고 방송 뉴스를 화려하게 장식했었거든요. 네. 현장에서의 생생한 그런 영상들, 또 체험기들이 계속 전달이 되면서 와 진짜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네. 제품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체감할 수가 있었는데, 물론 앞서서 자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아 저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구나 우리가 볼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생생하게 그런 목격하지 못한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LG전자의 롤러블 폰이나 삼성전자의 그 로봇 청소기 소식을 접하면서 네네. 느낀 점은 개별 기업들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 결국은 좋은 제품은 이런 와중에도 홍보가 잘 되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 이렇다면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되는데, 그래도 또 우리 중소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맞아요.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